오늘도 부르심이 없사옵니다. 궁에 들어오면 언젠가 왕을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궁궐에는 처음부터 불릴 생각조차 없었던 후궁들이 있었죠. 이미 정해진 순서에서 그녀들의 이름은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 왜 불리지 않았을까요? 누가 기록을 지운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궁궐의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울렸다. 저녁 무렵 내전으로 향하는 이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후궁이 드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정식으로 선발되어 들어오는 간택과 왕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 두 길은 출발선부터 완전히 달랐다. 정식 선발 후궁들은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궁에 들어왔다. 집안의 내력부터 용모, 성품까지 모든 것이 검증된 이들이었다. 마치 왕비를 뽑는 것처럼 신중하게 선발된 존재들이었다. 저분은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이라 하옵니다. 궁녀들이 지나가는 후궁을 보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식 선발 후궁들은 입궁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출신과 가문이 권력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었고 그만큼 안정감도 있었다. 하지만 왕이 직접 선택한 후궁들은 달랐다. 왕의 선택 한 번으로 운명이 송두리째 바뀐 이들이었다. 기생, 노비, 궁녀, 심지어 과부까지 다양한 출신이 왕의 선택을 통해 후궁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함이었다. 왕의 선택을 받은 궁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왕이 직접 선택했다는 것은 로맨틱한 일로 여겨졌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궁중의 복잡한 위계 질서 속에서 왕의 선택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후궁이 되기 위해서는 책봉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왕비와 대비, 그리고 조정대신들의 시선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었다. 어떤 이는 왕의 선택을 받고도 끝내 책봉을 받지 못해 상궁으로 승진하는 길을 택했다.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출세를 하룻밤에 이뤄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상궁이 된 후에도 후궁들보다 더 힘든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궁마마께서 드시니 축하드리옵니다. 상궁의 하루는 후궁들보다 훨씬 복잡했다. 후궁은 왕의 사랑만 받으면 되었지만 상궁은 궁궐 전체를 돌봐야 했다. 새벽 4시 기상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는 끝이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상궁이 후궁보다 더 큰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장희빈과 장녹수 같은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바로 왕의 직접 선택으로 후궁이 된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조선 왕조를 뒤흔들었고 때로는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다. 왕의 선택을 받은 후궁들이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는 궁궐의 균형을 깨뜨리는 힘이 있었다. 반면 정식 선발 후궁들은 안정감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갔다. 가문의 힘을 등에 업고 조용히 권력을 축적해가는 이들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확실한 기반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추구했다. 두 길 사이의 차이는 명확했다. 정식 선발 후궁은 안전하지만 제한적이었고 왕의 직접 선택 후궁은 위험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길 모두 각각의 고충이 있었다. 정식 선발 후궁들은 가문의 기대와 압박을 견뎌야 했다. 집안의 명예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왕의 직접 선택 후궁들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감당해야 했다. 갑작스럽게 신분이 상승한 만큼 적도 많이 만들어졌다. 언제 왕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불안함도 늘 따라다녔다. 밤이 깊어갈수록 후궁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등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누가 내일 왕의 부름을 받을지, 누가 다음에 밀려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세계였다. 화려한 한복 속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 경쟁이 매일 밤 벌어지고 있었다. 궁궐의 복도를 따라 흐르는 차가운 바람이 후궁들의 마음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왕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잃는 것도 모두 순식간이었다. 오직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던 후궁들의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은 사치였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가의 웃음소리가 후궁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렸다. 그들에게는 그런 소박한 행복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화려함과 권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둠 속에서 후궁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내일 또다시 시작될 경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선택받은 축복인지 저주받은 운명인지 그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전하께서 부르셨다고 하니 이제 후궁이 되신 것이옵니까? 어린 궁녀의 순진한 질문에 상궁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궁궐에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였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상궁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정함이 배어 있었다. 왕이 불러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후궁이 되기 위해서는 책봉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책봉은 궁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정 중 하나였다. 왕비의 동의, 대왕 대비의 허락, 조정 대신들의 승인까지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좌절했다. 왕의 선택을 받은 한 궁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상궁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기만 했다. 책봉 여부는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왕의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었다. 우선 왕비의 태도가 가장 중요했다. 왕비가 반대하면 책봉은 거의 불가능했다. 새로운 후궁은 왕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특히 젊고 예쁜 여인일수록 왕비의 견제는 더욱 심해졌다. 왕비 주변 상궁들의 속삭임이 궁궐 곳곳에서 들려왔다. 왕비들은 표면적으로는 관대함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새로운 후궁 후보들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왕의 마음이 새로운 여인에게 빠질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대왕 대비의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조선의 대왕 대비들은 대부분 정치적 계산에 능했다. 새로운 후궁이 자신들의 권력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냉정하게 따졌다. 가문의 배경, 정치적 연결고리, 미래의 활용 가능성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다. 이 여인의 집안은 어디인가? 미천한 출신이라 하옵니다. 그럼 굳이 책봉할 필요가 있겠는가? 상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낫겠다. 조정 대신들의 회의에서도 후궁 책봉은 중요한 안건이었다. 후궁의 가문이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외적 세력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치밀하게 계산했다. 때로는 후궁 하나 때문에 조정의 판도가 바뀌기도 했다. 하지만 책봉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했다. 후궁이 되지 못한 여인들 중 일부는 상궁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상궁마마께서 되신 것을 축하드리옵니다. 보통 20년에서 30년이 걸리는 상궁 자리를 하룻밤에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왕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가산점이 되었던 것이다. 비록 후궁은 되지 못했지만 궁중 최고 실력자 중 하나가 되는 셈이었다. 상궁이 된 후에도 그들의 삶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궁들보다 더 힘든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궁중의 모든 실무를 총괄해야 했고 왕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했다. 권력은 얻었지만 자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상궁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부터 시작되었다. 왕비마마께 문안드리고 후궁들을 관리하고 궁중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후궁은 왕의 사랑만 받으면 되었지만 상궁은 궁궐 전체의 운영을 책임져야 했다. 어떤 면에서는 상궁이 후궁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책봉을 받아 정식 후궁이 된 여인들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다. 책봉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이제부터 진짜 궁중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봉된 후궁들은 이제 왕비와 대왕 대비 그리고 다른 후궁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세계였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신중해야 했다.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후궁이 왕자나 공주를 낳는 순간 그녀의 지위는 급격히 상승했다. 단순한 후궁에서 왕실의 어머니로 변신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는 정치적 발언권도 생기고 궁중에서의 영향력도 커졌다. 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만은 아니었다. 왕자를 낳으면 왕위 계승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공주를 낳으면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후궁의 자녀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다른 후궁들의 질투를 받았다. 왕위 계승권을 가진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큰 위험이기도 했다. 다른 후궁들과 그들의 가문들이 견제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궁중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 벌어졌다. 후궁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표면적으로는 우아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속내는 치열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받을지, 누구의 아들이 세자가 될지를 놓고 벌이는 무혈 전쟁이었다. 왕의 선택을 받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었다. 진정한 생존 게임은 책봉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후궁 세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면 후궁들은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준비했다. 왕의 부름을 받기 위한 준비, 다른 후궁들과의 관계 정리,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계획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지는 삶이었다. 그런데 왕마다 후궁의 숫자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하, 후궁을 또 들이시겠사옵니까? 조정회의에서 대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왕의 답은 늘 달랐다. 어떤 왕은 수십 명의 후궁을 거느렸고 어떤 왕은 한 명도 두지 않았다. 조선 역사상 왕마다 후궁의 규모가 이토록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선 왕들의 평균 후궁 수는 6.4명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평균일 뿐 실제로는 왕마다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많은 후궁을 둔 왕은 태종으로 무려 19명이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최대 기록이었다. 태종의 궁궐은 마치 작은 도시와 같았다. 19명의 후궁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생활했고 그들을 돌보는 궁녀들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 넘었다. 매일 저녁이 누구를 부를지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궁궐 곳곳에서 교차했다.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다. 19명 중에서 태종의 관심을 끌기 위한 온갖 노력들이 벌어졌다. 아름답게 꾸미기, 재능 뽐내기, 심지어 다른 후궁 견제하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태종은 이런 경쟁 구도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 후궁들이 서로 견제하면 어느 한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후궁이 거의 없었던 왕들도 있었다. 단종, 순조, 헌종은 정치적 현실 때문에 후궁을 둘 여유가 없었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보냈던 왕들이었다. 단종은 12살에 왕이 되어 3년 만에 쫓겨났다. 후궁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왕위에서 밀려난 비극의 왕이었다. 순조와 헌종은 외척 세력에 휘둘리며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후궁은 시기상조이옵니다. 외척들이 어린 왕들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후궁을 막는 것이었다. 후궁이 생기면 새로운 외척 세력이 등장할 수 있고 기존 권력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 같은 세도 가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왕의 사생활까지 철저히 통제했다. 더욱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경종, 순종, 현종은 후궁이 한 명도 없었던 왕들이었다. 각각 다른 이유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후궁 없는 왕실을 이끌었다. 경종은 몸이 너무 약해서 후궁을 들 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빈약했던 그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조차 어려웠다. 왕비 단해 왕후와의 사이에서도 후사를 얻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후궁을 들인다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순종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후궁을 둘 수 없었다. 일본이 조선 왕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궁중 생활은 불가능했다. 마지막 황제로서 나라를 잃은 비극적 현실 앞에서 후궁은 사치였다. 현종의 경우는 좀 다른 이유였다. 왕비 명성왕후와의 금슬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고 현종은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조선 왕 중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과인에게는 왕비만으로도 충분하다. 현종의 이런 모습은 조정 대신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왕실의 후사 문제를 생각하면 후궁이 필요했지만 왕이 원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행히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아 왕실의 혈통은 이어졌다. 왕의 성격도 후궁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종처럼 온화한 성격의 왕은 후궁들과 고른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연산군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왕은 후궁들을 수시로 바꾸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후궁을 활용하는 왕도 있었고 순수하게 개인적 취향으로 후궁을 선택하는 왕도 있었다. 시대적 상황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권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후궁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외척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들의 자유는 줄어들었다. 특히 19세기에는 세도 정치 때문에 왕들이 후궁조차 마음대로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적 여건도 무시할 수 없었다. 후궁 한 명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후궁의 처소, 의복, 음식,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궁녀들의 급료까지 모든 것이 왕실의 부담이었다.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는 후궁을 줄이라는 신하들의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 국고가 어려운 이때에 후궁을 늘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미안한 일이옵니다. 하지만 왕들에게 후궁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왕실의 후사를 이끌고 정치적 균형을 맞추고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후궁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어야 했다. 결국 각 왕의 후궁수는 그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였다. 많은 후궁을 둔 왕은 그만큼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다는 뜻이고, 후궁이 적거나 없던 왕은 여러 제약 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였다. 후궁들에게도 왕의 성격과 후궁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궁이 많은 궁궐에서는 경쟁이 치열했고, 후궁이 적은 궁궐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각각의 고충이 있었다. 조선 왕실의 후궁 제도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한 부분이었다. 왕마다 다른 후궁의 규모는 그 시대를 읽는 중요한 열쇠였다. 하지만 후궁들에게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와의 서열이었죠. 감히 왕비마마보다 앞서 나가려 하느냐? 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궁궐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 후궁이 왕비보다 반걸음 앞서 걸었다는 이유였다. 조선 궁궐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왕비와 후궁 사이의 서열이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라도 왕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근본 질서였다. 왕비는 정실 부인이고 후궁은 어디까지나 축실에 불과했다. 왕비와 후궁의 차이는 표현하는 순간부터 정해졌다. 왕비는 대부분 명문가 출신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택되었다. 반면 후궁은 출신이 다양했고 때로는 미천한 신분에서도 왕의 총애만으로 후궁이 될 수 있었다. 궁궐에 들어온 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다. 왕비는 궁궐의 여주인이었고 모든 궁중 행사의 중심이었다. 후궁들은 왕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후궁마마, 왕비마마께서 부르고 계시옵니다. 이런 부름을 받으면 후궁들은 즉시 달려가야 했다. 왕비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아무리 높은 품계의 후궁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왕비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후궁의 처소 배정, 궁녀 배치, 심지어 후궁이 입을 옷까지 왕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후궁이 왕자나 공주를 낳아도 그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방침은 왕비가 결정했다. 공식 행사에서는 서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왕비는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 후궁들은 품계에 따라 아래쪽에 줄지어 앉아야 했다. 모든 후궁이 왕비를 우러러봐야 하는 구조였다. 식사 시간에도 서열은 철저했다. 왕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후궁들이 따라할 수 있었다. 왕비가 식사를 마치면 후궁들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수저를 내려놓아야 했다. 왕비마마께서 수라를 마치셨사옵니다. 이 말이 떨어지면 모든 후궁들이 일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개인적인 식성이나 배고픔 태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왕비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후궁에게 치명적이었다. 왕비가 미워하는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아도 궁궐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처소를 구석진 곳으로 배정하거나 좋은 궁녀들을 빼앗아가거나 중요한 행사에서 제외시키는 것들이 대표적인 견제 방법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서열에 도전한 후궁이 있었다. 바로 장희빈이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 인현왕후를 폐출시키고 스스로 왕비가 되었다. 조선 역사상 후궁에서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였다. 하지만 장희빈의 결말은 비참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후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간등되었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서열에 도전한 대가는 목숨이었다. 이 사건 이후 조선 왕실에서는 후궁의 지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후궁이 왕비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장희빈의 사례는
다른 후궁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왕비와 후궁의 서열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다. 왕비는 왕릉에 함께 묻혔지만 후궁들은 별도의 원에 묻혔다. 제사에서도 왕비는 정실로 모셔졌고 후궁들은 별도로 제사를 받았다. 후궁의 자녀들도 이런 서열의 영향을 받았다. 왕비의 아들은 자동으로 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후궁의 아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서자였다. 왕위 계승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왕비 마마의 아드님이 계시는데 어찌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될 수 있겠사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후궁들은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왕비의 환심을 사는 것이 자신과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굽히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조선 왕실의 서열 제도는 철저했다. 후궁들은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왕비라는 절대적 벽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였다. 마마, 새벽 4시입니다. 일어나셔야 하옵니다. 공녀의 부르는 소리에 후궁이 눈을 떴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루 일과가 시작되었다.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궁궐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후궁들의 하루는 왕비보다도 더 바빴다. 왕비는 예법에 따라 행동하면 되었지만 후궁들은 왕비를 모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도 해야 했다.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후궁들의 현실이었다. 새벽 4시 기상 후 첫 번째 일은 왕비 마마께 문안드리는 것이었다. 후궁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왕비에게 인사를 드려야 했다. 이때 복장이나 예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후궁 마마들, 왕비 마마께서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문안을 마친 후에는 각자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후궁들은 궁중의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관리해야 했다. 제사 준비, 연회 기획, 궁중 예법 교육, 궁녀들 관리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다. 특히 제사 준비는 가장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였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예법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었다. 제물이 하나라도 빠지면 큰일이 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라. 후궁들은 또한 왕실의 의복과 장신구 관리도 담당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가족들이 입을 옷을 계절에 맞게 준비하고 각종 의식에 필요한 장신구들을 정리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궁중 연회가 있을 때는 더욱 바빠졌다. 손님 접대, 음식 준비, 좌석 배치, 예술 공연 기획까지 모든 것을 후궁들이 분담해서 처리했다. 밤새워 준비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내일 연회 준비는 다 되었는가?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네, 마마. 모든 것이 준비되었사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거라. 후궁들은 궁녀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였다. 각 후궁마다 배정된 궁녀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다. 궁녀들의 실수는 곧 후궁의 책임이 되었다. 아이를 낳은 후궁들은 더욱 바빴다. 자녀 교육에 직접 관여해야 했고 왕자나 공주의 일정 관리, 교육 계획 수립,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챙겨야 했다. 왕실 자녀라고 해서 편하게 키울 수는 없었다. 왕자 마마의 학업은 어떠한가? 스승님께서 만족해 하시는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사옵니다. 더욱 엄하게 가르쳐야겠사옵니다. 후궁들의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왕비의 식사 시간에 맞춰야 했고 급한 일이 생기면 밥을 거르는 경우도 많았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은 거의 없었다. 저녁에는 왕의 부름을 기다려야 했다.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까지 완벽해야 했다. 오늘 밤에는 누가 전하의 부름을 받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이런 기다림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나면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몇십 년 계속되었다. 병이 나도 쉴 수 없었다. 후궁의 개인적인 사정은 궁중 업무보다 우선시되지 않았다. 아파도 참고 일해야 했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가를 낼 수도 없었다. 마마께서 편찮으시다 해도 오늘 행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젊은 후궁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지만 업무는 여전히 해야 했다.
오히려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책임을 떠안기도 했다. 후궁들이 꿈꿨던 화려한 생활은 실제로는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왕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일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사랑은 언제 식을지 모르지만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장희빈의 일을 잊었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숙종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1701년 장희빈이 사약을 받은 후 조선 왕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후궁들의 승진 사다리가 영원히 잘려나간 것이었다. 장희빈 이전까지만 해도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고 조선 전기에도 몇 차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장희빈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후궁의 왕비 승격을 영구히 금지한다. 이 선언과 함께 조선 후궁들의 천장은 완전히 막혀버렸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아무리 왕자를 낳아도 후궁은 평생 후궁으로 남아야 했다. 꿈꿀 수 있는 최고 지위가 정해진 것이었다. 실제로 장희빈 사건이 조정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한 후궁이 왕비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의 기본 질서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신하들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후궁들이 분수를 모르고 왕비 자리를 넘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숙종은 후궁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했다. 후궁이 왕비를 비방하거나 해치려 하면 즉시 처벌하도록 했다. 후궁의 왕비 승격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 변화는 후궁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전까지 후궁들은 언젠가 왕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희망이 경쟁의 원동력이었고 궁중 생활의 활력이었다. 하지만 장희빈 사건 이후 그런 희망은 사라졌다. 후궁은 평생 후궁으로 남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최고가 될 수 없다면 경쟁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많은 후궁들이 이런 절망감에 빠졌다. 왕비가 되겠다는 야망도, 출세에 대한 기대도 모두 무너졌다. 남은 것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다. 새로 들어오는 후궁들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야심찬 여인들이 후궁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매력이 줄어들었다. 최고 지위에 오를 수 없다면 후궁이 되는 의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이었다. 후궁이 되어도 평생 후궁으로 끝난다니. 그럼 차라리 양반 집안에 시집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여인들이 늘어났다.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평범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겼다. 왕들도 후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에는 후궁 중에서 왕비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다. 후궁은 그저 후궁일 뿐 왕실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후궁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왕비가 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후궁 소생 왕자들의 왕위 계승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줄어들었다. 정통성 면에서 왕비 소생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왕비 마마의 아드님이 계신데 후궁 소생이 세자가 되기는 어렵겠사옵니다. 실제로 장희빈 사건 이후 조선 후기에는 왕비 소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후궁 소생 왕자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후궁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왕비가 될 수 없다면 정치에 깊이 개입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후궁들은 점점 정치에서 소외되어 갔다. 궁궐의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었다. 예전에는 후궁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궁중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이제는 그런 에너지가 사라졌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고정된 세계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이 전부다. 늙은 상공들이 한숨을 쉬며 나누는 대화였다. 장희빈이라는 한 여인의 야망이 조선 왕실 전체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장희빈 사건의 여파는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후궁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궁궐은 점점 활력을 잃어갔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진 곳에서는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법이었다. 이것이 바로 장희빈이 조선 왕실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한 사람의 파격적인 도전이 전체 시스템을 영원히 바꾸어버린 것이다.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궁녀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후궁들의 처소에 울려 퍼졌다. 왕의 죽음은 후궁들에게 상하는 사람의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왕이 죽는 순간부터 후궁들의 지위는 급격히 추락했다. 어제까지 궁궐의 주요 인물이었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잉여인간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왕에게 이들은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권력이었다. 후궁들이 갖고 있던 모든 권한이 즉시 박탈되었다. 궁녀들을 관리하던 권한, 공중 행사에 관여하던 권한, 심지어 자신의 처소를 자유롭게 드나들 권한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생활하셔야 합니다. 새로 들어온 상궁의 차가운 목소리가 후궁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제 궁궐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신세였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다. 물질적 대우도 크게 악화되었다. 후궁들의 생활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화려했던 옷감은 검소한 것으로 바뀌었고 맛있는 음식도 간소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심지어 방의 크기도 줄여야 했다. 마마, 이제는 이 정도로만 만족하셔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들과의 분리였다. 후궁이 낳은 왕자나 공주들은 새로운 왕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어머니인 후궁들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만날 수 있었다. 어머니,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그것은 새로운 전하께서 정하시는 일이다. 자녀들과의 이별은 후궁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다. 자신들의 몰락은 견딜 수 있어도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은 참기 어려웠다. 더욱 비참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후궁들은 아예 궁궐에서 쫓겨나야 했다. 새로운 왕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후궁들은 궁 밖으로 내보내졌다. 짐을 정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궁을 나가셔야 합니다. 궁에서 쫓겨난 후궁들의 삶은 더욱 처참했다.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었다. 궁궐에서만 살아온 이들에게 바깥 세상은 너무나 낯설고 험난했다. 가족들도 이들을 반기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인연이 끊어진 경우가 많았고 설사 가족이 있다 해도 몰락한 후궁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했다. 사회적 시선도 차갔다. 저 여인이 옛날에 후궁이었다던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궁에 남은 후궁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왕비와 후궁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구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젊은 후궁들이 새로 들어오면 기존 후궁들은 더욱 소외되었다. 왕의 관심은 당연히 젊고 아름다운 새로운 후궁들에게 갔다. 늙은 후궁들은 점점 궁궐의 구석으로 밀려났다. 옛날에는 전하의 총애를 받으셨다면서요? 그것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다. 가장 슬픈 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이었다. 과거의 영화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일부 현명한 후궁들은 미리 준비를 했다.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은밀히 재산을 축적하거나 믿을 만한 인맥을 구축해두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궁들은 그런 준비가 없었다. 종교에 의지하는 후궁들도 많았다. 불교나 도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다.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종교에서 구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왕이 죽으면 후궁들의 인생도 사실상 끝났다. 남은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아픈 기억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궁들의 진짜 운명이었다. 왕의 사랑을 받을 때는 천상의 삶을 살았지만 왕이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과 부귀 영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 행복했던 것은 아니었죠. 간택과 왕의 선택이라는 두 갈래 길, 책봉까지의 험난한 과정,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왕비와의 서열, 화려함 대신 기다리고 있던 끝없는 노동, 장희빈 사건 이후 영원히 막힌 승진의 길, 그리고 왕이 죽으면 찾아오는 비참한 현실까지. 후궁들의 삶은 겉보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하오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없는 영광이겠사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